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모델 Y 주니퍼 런치 에디션 저희 쪽에 입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틴팅이 끝난 차량이고요. 여기 있는 차량은 오늘 도착한 따끈따끈한 신차들입니다. 웅장하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외관의 변화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전면부 헤드램프가 이제 일자로 쭉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이제 아이언맨 영화를 보는데 그 아이언맨 약간 눈 같은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 비해서는 큰 쉐이브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실은 변화는 당연히 캐딜락 타입이나 조금씩 변화는 들어가 있지만 여기 사이드 카메라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또 후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런치 에디션 모델이라서 이런 마크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야간에 보면 이거 정말 멋진데요. 후방 램프가 이렇게 간접등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은은하게 진짜 멋지게 나옵니다. 지금 주간에 이 정도 밝기면 야간에는 굉장히 환하게 잘 보인다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외관을 깊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던 틴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좌측에 있는 차량은 틴팅이 안 돼 있죠. 사실 카페에서는 이제 어항으로 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고객님들은 대부분이 어항으로 타시는 사실을 안 하시니까, 물론 어항으로 탔을 때의 장점, 밝다는 게 장점이지만 아무래도 열차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진 않기 때문에,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 루프나 이런 부분이 적용돼 있어서 유리도 크고요. 뜨겁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아마 차주님들은 95% 이상은 전부 다 틴팅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차량은 다르게 테슬라는 딜러들이 없죠. 딜러들이 없다는 거는 썬팅을 정말 고객님께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알아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썬팅은 어떤 걸로 할지, 금액은 어떻게 쓸지. 사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을 구매하면 딜러들이 서비스를 해주거나 그냥 내가 하겠다 하면은 딜러들한테 이건 정말 차마다 다르지만 요즘에 소렌토 팰리세이드 기준으로는 약 100만원 한 초반대, 100만원에서 100만원 초반대 정도까지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썬팅을 하는데 이제 100만원 초반대를 사용하시면 웬만한 필름들은 그래도 거의 다 정말 최고가 정말 비싼 필름들 아니면 거의 다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실제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객님들이 시공된 필름의 등급이 높은 필름인 걸 알 수가 있고요. BMW나 벤츠나 이런 차들은 보통 이제 딜러 서비스가 사실은 이거 마진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보통 브랜드는 유명하지만 유명한 브랜드의 저가형 필름들을 많이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또 다릅니다. 정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딜러 지원금, 그나마 수입차들은 몇십만원, 20만원, 30만원이라도 또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딜러들이 해주지만, 테슬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산 범위에 맞는 필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저도 제 친구들한테 필름 추천할 때 무조건 비싼 걸로 하라 이렇게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가격 따라서 분류를 하면 40만원 이하대의 저가형은 그래도 피하시는 게 좋지만, 단기간 타는 용도로는 자연선 차단은 그래도 필요하니까 이런 경우는 적합할 수 있고요. 50에서 80만원 사이의 중가형들, 이 금액에서 잘 찾아보시면 그래도 쓸만한 열차단 성능에 집중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80에서 120만원대 프리미엄으로 보시면 또 신인성까지 같이 감안해서 열차단도 되면서 헤이즈 현상도 없는 필름 찾으시는 게 좋고요. 120만원대 하이엔드 필름은 뭐든지 다 줘야겠죠. 그런 기준에서 또 테라룩스 K 등급이나 가성비로 봤을 때 또 IR 등급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시고 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을 2-3년 이상 타신다고 하면 중가형 혹은 프리미엄급 정도 하시면 확실히 돈값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도 차가 금방금방 시원해지기 때문에 연비 개선 효과만 해도 상당합니다. 타시는 동안 내내 만족하실 거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테라룩스 IR로 전면, 측후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은 30%. 사실 농도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요게 30%입니다. 물론 이제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빛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전면 30%, 흔히 말하는 국민농도죠. 측후면은 15%입니다. 국민농도라고 했을 때 고객님들은 사실은 물어보시는 내용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또 국민농도 너무 어두운 농도 아니냐, 밝은 농도 좋다. 저도 밝은 농도 좋다는 거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밝은 농도 했을 때 단점은 아무래도 밖에서 안이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신경 쓰시는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곤란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 직원이 운전석 1열에 타 있습니다. 이게 15%예요. 보이시나요? 카메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앉아있던 실루엣은 집중해서 보면 보여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지 이렇게까지는 안 보이는 농도. 그런데 요거는 또 시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화이트 시트냐 블랙 시트냐에 따라서, 화이트 시트는 좀 굉장히 빛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잘 보이고, 지금 전면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썬팅을 선택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프라이버시 보호가 얼만큼 잘 되느냐, 여기서 말씀드린 프라이버시 보호는 같은 농도를 선택했을 때도 얼만큼 잘 되느냐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농도라면 어떤 필름이든 더 어둡게 보이겠지만, 같은 농도를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프라이버시 잘 되는 필름이 좋은 필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전면은 30%, 측후면은 15%. 테라룩스 IR 등급으로 작업이 된 차량입니다. 워낙 고성능 필름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뭐 8개 브랜드 애플크래프트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 시공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필름입니다. 실내에서 보면요, 전면 30%. 낮이니까 사실 잘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밝습니다. 측면 15%. 사이드미러 보는데도 이쪽은 지금 좀 어두운데요, 그늘이 져 있어서 그래도 굉장히 선명하죠. 15% 농도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에 이제 하이랜드처럼 기어의 변속이 기존에는 이제 이쪽 컬러면 기어였는데 지금은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컬러면 기어 계속 유지하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지만 이 기어가 또 하이랜드처럼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테슬라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기존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 별도 시공을 할 수 있는 문의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또 야간에 보면은 단조로운 테슬라 실내를 멋지게 빛내준 외관도 괜찮아졌습니다. 틴팅 관련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루프는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루프는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공 루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마치 반사 필름을 시공한 것처럼 색감도 살짝은 다르고요 되어 있는데요. 이 뒤쪽에 여기서 보이시나요? 지금 카메라로 지금 얼마나 찍힐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만큼이 좀 비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반뼘 정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위쪽이 이제 그 아까 반사 필름이랑 제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사 필름도 그렇고 이런 은도금 코팅이 되어 있는 차들 결국에는 이제 금속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파장애, GPS 수신장애 같은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비워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여기를 틴팅으로 이걸 색깔을 맞출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완벽하게 맞추기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 이제 필름을 이 부분을 잘라서 시공하면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요만큼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 라인이 또 티는 날 거라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주니퍼 차주님들은 거의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사실 신경 안 쓰이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여기 2열 헤드레스트가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2열 뒤를 돌아서만 굳이 보이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낮이니까 이제 밝아 보이는데 투과율 자체는 조금 더 어두워진 것 같다는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한 3에서 4%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가장 어두운 뭐 예를 들면 5% 정도 썬팅 필름으로 시공했을 때 맨유리에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프 같은 경우는 뭐 틴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문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굳이 루프에는 틴팅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틴팅 이제 시공 업체로서 루프 틴팅을 하지 말라고 권유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도 조금 뭐 부담스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적외선 차단율이 일단 테슬라에서 제시한 수치, 그리고 제가 측정한 수치 내에서 적외선 차단율이 90% 후반대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투과되는 적외선 양 자체는 크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나중에 한여름에는 차량의 철판도 뜨거워집니다. 외부의 철판, 또 외부의 유리. 여름에 뭐 장기간 주행을 하거나, 사실은 지금 제가 지금 차량을 밖에다 한 30분 정도 지금 세워놨는데 지금 유리를 만지면 유리가 따끈따끈합니다. 은도금 코팅을 했다고 해서 유리가 차가워지게 만들어주거나 뭐 유리의 온도 자체를 식혀주는 건 아니라 보니까 유리가 뜨거워지는 걸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장기간 주행을 하게 되면 유리가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진 유리에서 나오는 복사열 자체는 이제 막아줄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필름으로 시공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선쉐이드라던가, 선쉐이드는 물리적으로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에어컨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나 각도 같은 것도 이제 이쪽에서 다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장으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바람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는 막아주기 때문에 정수리가 뜨거운 거 이런 거는 좀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서 테슬라 지금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이거 방향을 이렇게 터치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위로 올려주시면 머리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되면서 차가 한층 더 좀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